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침에 화장실에 가도 속이 개운하지 않고 배가 늘 더부룩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변비나 가스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장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장은 제2의 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몸이 가볍고 면역력도 좋아지지만 반대로 장이 약해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소화불량, 변비, 복부 팽만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장 건강이 단순히 소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는 날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장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이나 건강식품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 조개에 이르는 장내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장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 건강은 비싼 약보다도 평소 식탁에 어떤 음식이 올라오느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장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제대로 먹지 않거나 꾸준히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장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던 음식이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매일 먹으면 장이 살아나는 음식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지만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변비가 잦아졌거나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음식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을 살리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음식 6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요거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요거트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 때문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 조개에 이르는 장내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몸에 좋은 유익균과 몸에 해로운 유해균입니다. 장이 건강한 사람은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지만 장이 약해지거나 식습관이 나빠지면 유해균이 늘어나면서 장 환경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요거트입니다. 요거트에는 장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장 속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산균이 장 속에서 활동하면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장의 운동 기능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변비나 소화 불량을 겪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 요거트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는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 상당수가 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 환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면역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트를 먹을 때 어떤 요거트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다양한 종류의 요거트가 있는데 그 중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너무 달게 만들어진 요거트는 오히려 장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으면 장내 유해균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당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필요하다면 설탕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 곁들여 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요거트를 한번 먹는다고 해서 장이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을 통해 서서히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거트도 가끔 생각날 때 먹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정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나 간식으로 요거트를 먹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거트는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장이 예민한 분들도 쉽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요거트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음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유제품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거트를 무리하게 드시기보다는 다른 장 건강 음식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음식으로 장 환경을 천천히 개선하는 것입니다. 요거트는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음식, 요거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음 음식은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생각보다 장 건강에 훨씬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장을 살리는 두 번째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이지만 장 건강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예로부터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는 건강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장 운동을 돕고 변의 양을 늘려주기 때문에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팩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하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팩틴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유익균이 충분한 먹이를 얻으면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그 결과 장내 환경이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팩틴은 장 속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사과는 비교적 도움이 되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장 운동이 점점 느려지기 때문에 예전보다 변비를 자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과는 그 중에서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제거하면 이러한 영양소를 상당 부분 놓칠 수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껍질째 먹는 것이 장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장 건강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적당량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을 줄 수 있어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과 역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과하게 먹으면 속쓰림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보통 하루에 1개 정도를 적당히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나 오후 간식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점은 사과를 갈아서 먹는 것보다 그냥 씹어 먹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장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특별한 조리 과정 없이도 쉽게 먹을 수 있으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먹기 쉬운 과일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기 좋은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을 살리는 두 번째 음식 사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직접 늘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효 음식입니다. 특히 우리 식탁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지만 장 건강에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을 살리는 세 번째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김치가 장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유익균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유익균이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과정에서는 유산균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이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장 속 유익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듣는 말이 바로 장내 균형입니다.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장 기능이 떨어지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가스가 자주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지고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장이 점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발효 음식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치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배추와 같은 채소가 주재료이기 때문에 장 운동을 돕는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변의 부피를 늘려 배변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채소 섭취가 부족한 분들에게 김치는 비교적 쉽게 채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채소 섭취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장 운동이 점점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쉬워집니다. 이런 점에서 김치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먹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김치는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짠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김치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김치는 식사의 한 부분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점은 김치가 너무 오래 숙성되면 짠맛과 산도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위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속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적당히 발효된 김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김치는 밥과 함께 먹을 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처럼 조리해서 먹는 경우도 많지만 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면 생김치 상태로 먹는 것이 유산균을 섭취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김치가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발효 음식이 맞지 않아 속이 더부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해서 많이 먹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을 살리는 세 번째 음식 김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음식은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장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음식입니다. 특히 장 속 노폐물 배출을 돕고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장을 살리는 네 번째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어온 음식이지만 장 건강에 있어서는 특히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를 먹으면 화장실을 더 잘 간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구마에는 장 운동을 돕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에게는 고구마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분들이 정제된 음식을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처럼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장 운동이 점점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변비가 생기거나 장이 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고구마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또 하나 고구마의 특징은 천연 당분과 함께 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마에는 장 운동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배변 활동을 더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변비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고구마를 먹으면 장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는 포만감이 높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적당량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늦게 배가 고플 때 과자나 단 음식을 먹기보다는 고구마 같은 음식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구마 역시 과하게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더부룩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이런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적당한 양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고구마 1개 정도를 간식으로 먹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고구마를 먹을 때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설탕을 많이 넣어 조리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도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찐 고구마나 구운 고구마처럼 비교적 단순한 조리 방법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장 건강을 위해서는 특정 음식 하나만 먹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장 건강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거트, 사과, 김치처럼 앞에서 소개한 음식들과 함께 고구마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조금씩 포함하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식습관을 통해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식단을 바꾸기보다는 평소 식사에 조금씩 장 건강 음식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장을 살리는 네 번째 음식 고구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2가지 음식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을 살리는 5번째와 6번째 음식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5번째 음식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 과일이지만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이 먹고 자라는 먹이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우리 장 속 유익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유산균만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균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의 활동을 돕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포함하고 있어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속이 편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나 장이 예민한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바나나를 1개 정도 먹는 것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나나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6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곡물입니다. 특히 장 건강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해 젤처럼 변하면서 장 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귀리는 장내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유익균은 이런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아 활동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장 환경이 점점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리는 장 건강을 위해 식단에 추가하기 좋은 곡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리를 먹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트밀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유나 요거트에 귀리를 조금 넣어 먹거나 과일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조금씩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갑자기 많아지면 장이 놀라서 더부룩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매일 먹으면 장이 살아나는 음식 6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였습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였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팩틴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대표적인 발효 음식으로 다양한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귀리였습니다. 귀리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성분은 장 운동을 돕고 장내 유익균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음식 하나를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장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조금씩 식단에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인다면 장 환경은 서서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요거트를 먹거나 간식으로 사과나 바나나를 선택하고 식사 때 김치와 채소를 조금 더 먹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고구마나 귀리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까지 함께 섭취하면 장은 점점 더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뿐 아니라 생활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가볍게 걷는 운동을 하는 것도 장 운동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최근 들어 배가 자주 더부룩하거나 변비가 잦아졌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한번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장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담한 하루 건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